안녕하세요. 청년 주거 지원. 이거 진짜 복잡하고 어렵죠? 오늘 저랑 같이 이 퍼즐 하나하나 맞춰보는 시간 가져볼까요?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진짜 꼭 알아야 하는 주거 지원 정책,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와, 꿈에 그리던 대학에 딱 합격했어요. 아니면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. 진짜 기쁘죠?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바로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옵니다. 바로 나 어디서 살지? 하는 문제요. 특히 집 떠나서 타지 생활 시작해야 하는 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월세랑 보증금,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, 이 청년 주거라는 큰 퍼즐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 경로들을 마련해놨는지 그 세 가지 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거 안정 장학금이라는 거에 완전 집중해서 파헤쳐 볼 겁니다. 내가 과연 자격이 되는지,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요. 마지막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로드맵을 딱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? 바로 독립의 높은 벽입니다. 독립을 꿈꾸면서 부모님 댁을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. 그게 뭘까요? 네, 바로 만만치 않은 주거 비용이죠. 50만 원에서 80만 원. 이 숫자가 머름이하는지 아시겠어요? 이게 바로 주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라고 해요. 와,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 월급에서 아니면 학생 용돈에서 이 돈이 매달 꼬박꼬박 나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죠.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정부가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해결책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. 아주 다양한 금융 지원 도구함을 쫙 마련해뒀어요. 지금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핵심 도구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정부 지원은요, 크게 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뭐랄까,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건데 이 표를 보시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겠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, 매달 월세 부담을 확 덜어주는 월세 지원, 그리고 목돈인 보증금을 해결해주는 저금리 대출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자, 이 세 가지 도구 중에서 오늘 저희는 특히 대학생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이 될 만한 거, 바로 주거 안정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주거 안정장학금이 뭐냐면요, 2025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. 여기서 핵심은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주거 문제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, 바로 이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. 지원 금액은요, 월 최대 2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학기 중에 매달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와, 이 정도면 월세나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? 그리고 이게 단순히 월세만 딱 내주는 게 아니에요. 보시면 관리비, 공과금은 물론이고요. 심지어 주택 관련 대출 이자까지 아주 폭넓게 지원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는 게 특징이죠. 자,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과연 나는 이걸 받을 수 있을까? 그 자격 요건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자격은 이렇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이어야 해요. 당연히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댁을 떠나서 원거리, 그러니까 먼 곳에서 통학하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여기서 다들 그럼 얼마나 멀어야 원거리인데?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. 정부가 정한 기준이 그냥 몇 킬로미터 이런 게 아니고요. 교통권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. 이 표에 나온 사례를 보시면 기준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핵심은 실제 거리가 아니고요. 대도시를 묶는 교통권을 벗어났느냐 아니냐 이거예요.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닌다? 이건 같은 수도권이라서 지원이 안 돼요. 하지만 대전에서 서울로 왔다? 이건 권역이 다르니까 지원이 가능한 거죠. 기준이 참 재밌죠. 좋습니다. 나도 자격이 될 것 같은데?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?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바로 알려드릴게요.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보시면 돼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거, 학생 본인 이름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거.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 부모님께서 가구원 동의 절차를 꼭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
이거 하나 빠뜨리면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 날짜들은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크게 쳐두셔야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마감일이죠. 신청 기간 한 번 놓치면 다음 학기까지, 그러니까 반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거든요. 마감 시간에 허둥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중복 지원 규칙,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이 장학금 받으면서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? 궁금하시죠?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. 성격이 다른,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같은 건 같이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주거비 지원인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거랑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겠죠?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지원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맞는 길을 찾아볼까요? 내가 만약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학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이다. 또는 그냥 월세 내는 청년 직장인이다.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확 달라져요.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저와 함께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.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주거 부담을 덜어줄 그 첫 번째 단추, 직접 한번 찾아 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